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밤 미국 증시는 조금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잔잔한 정도의 흐름이었던 것 같거든요. 증시 판단부터 내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3대 지수가 전형적인 표현으로 보면 숨고르기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시간을 보면 일단 수요일부터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보면 목요일 날 밤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뭔가 좀 아마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시장에 좀 팽배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되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찌됐건 좀 올라가는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주시장이 오늘 뭔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됐다라고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특징주로 보면 오히려 좀 이해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이 대표적인 미국의 1위 항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위 항공사가 유나이티드 항공이 되겠고요. 저비용 항공사로 보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이제 저비용 항공으로 제일 큰 회사가 되겠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번 실적 시즌이 약간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약간 미리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늘 주가가 좀 제법 많이 떨어진 것이 여타 항공주를 비롯해서 크루즈 선사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니발 크루즈가 오늘 다시 5%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 이런 등락도 있었지만 그보다 가장 큰 시장에서의 탑 뉴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뉴안스 커뮤니케이션의 인수권이 되겠는데요. 뉴안스란 것은 쉽게 얘기해서 목소리를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런 보이스 레코그니션도 있겠지만 또 하나 분야는 소위 그 헬스케어 쪽에서의 데이터 보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다 같이 하는 쪽인데요.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은 회사입니다. 이전부터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60억 달러의 이제 인수를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 규모는 2016년에 링크드인을 인수한 이후 최대 규모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회사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사업의 확장 이런 것도 있겠으나 수많은 소위 IT 대형 기업들, 돈이 많은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작년에 약간 좀 조금 처져 있었는데요. 워낙 이제 돈을 잘 벌고 돈이 많은 것 같고 또 한 차례 인수합병의 거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시그널도 밝혀지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많건 적건 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도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뉴앙스는 일단 주당 매수 가격이 나왔으니까 그 가격 부분까지 올라가면서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주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벅스웨이가 다시 한번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것들은 역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미국 주식 갖고 있는 거가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캐너코드 제뉴어티라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도시머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한마디로 엄청나게 이제 테슬라를 비판하던 분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가요.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 의견 올린 거는 말할 것도 없게 되겠고요. 목표 주가로 419달러였는데요. 2배 이상 줬습니다. 124%를 목표 주가로 올리면서 1,071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주가는 오늘 당연히 주가가 제법 많이 올라서 3~4%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딱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달에 이제 1분기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여하튼 생산 판매가 꾸준하게 레벨업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소위 배터리 분야에 대한 것들이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소위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들이 한결같습니다. 갑자기 의견을 바꾸기는 어려우니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거보다는 더 큰 게 있다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쉽게 해서 제2 애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결국은 아이폰을 판매하는 거에서 떠나서 수많은 서비스 매출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테슬라가 그런 거다는 얘기죠. 지금은 제품 판매에 거의 일관돼 있지만 이제 자동차라고 만에 안에 이제 이것이 정말 로보택시로 가면 수많은 매출이 일으킬 수 있고 보험 매출 등등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서비스 매출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제2의 애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변동성 지수가 지금 18 이하가 4일 연속 지속되면서 작년 2월 이후 최대 수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소위 규모가 큰 연기금이라든가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베이비 부모 세들의 현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그런데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더 걱정해봐야 될 부분들이 없을까요? 변동성 오늘 조금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16%, 그런가요? 16포인트라는 것들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가지고 와준 특징주들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가지고 와주셨는데 엔비디아에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테슬라가 되겠고요. 또 10위권 안에 있으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큰 많은 분들한테 기다림의 기다림을 강요했던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앞서 유나이티드 항공과는 완전 반대죠. 실적 가이던스를 미리 한번 다시 얘기하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좋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상체가 이제 거의 1, 2달러 수준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갖고 계시면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당초 전망이 53억 달러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 이번 분기가 이거보다 좀 상당히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제품 공급이 수요는 엄청난데 제품이 지금 공급이 빠듯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인기 제품 같은 경우는 중고 가격이 더 비싼다는 것도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거기다가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칩 판매도 생각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면서요. 일단 엔비디아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알리바바는 상당히 특이하죠. 반독점 관련해서 중국 정부에서 28억 달러 벌금, 사상 초유의 어떤 벌금을 부여받았는데 오히려 주식 투자자는 어저께 홍콩에서부터 이제 불확실성이 해결됐다는 얘기하면서 어저께 홍콩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8, 9%가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4년 만에 최대 폭이 나왔고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3월 라이드가 전월 대비 9%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중립 의견을 나오면서 또 주가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는 하루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전반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1분기에 워낙 강한 경기 회복을 보였기 때문에 2분기에도 이 정도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경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경기를 나타내는 것은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주식이랑 상관없는 건데 이런 느낌만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우버도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모든 공항에서 국내선을 타더라도 보안 검색을 하면서 사람 숫자가 셀 수 있습니다. 이걸 TSA에 의해서 집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누구나 다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파란색이 2020년에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월, 2월, 3월인데요. 지금 아래쪽은 2009년의 수치가 꾸준하게 레벨업 되는 게 보여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스토랑 예약 건수입니다. 레스토랑 예약 건수는 뭐로 하실 수 있냐면 오픈 테이블에 보면 여러분들 해외에 가시는 분들은 오픈 테이블로 다 예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테이블로 보더라도 거의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보합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세 번째로 보면 호텔 객실 점유율이 나와서 주요 도시 나와 있는데요. 딱 보시면 템포나 마이애미 쪽, 플로리다 이런 쪽이 되겠고요. 피닉스다 그런 쪽이 되겠는데요. 피닉스는 애리조나 쪽인데요. 물론 더운 쪽이니까 사람들이 더 간 것도 있겠으나 참고적으로 호텔 점유율은 50% 넘는 흑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템포가 84%가 짰고요. 마이애미 76%, 올란도 66%, LA도 63%, 댈러스도 58% 차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도 가고 돈을 쓰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백신 접종이 또다시 최고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토요일자 460만 명 기록한 것도 주시랑 상관없겠지만 이게 큰 틀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경기 회복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다양한 지금 지표들을 살펴봤는데 주식 시장이 오를지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네. 주식시장도 역시 수급부터 확인드리면 주식형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최근에 5개월 동안 유입이 전 세계 5,690억 달러인데요. 최근 12년 동안 4,5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 들어온 거가 5개월 들어온 거가 최근 12년보다 많은 들어올 정도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다음 미국 내 펀드 유입도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시장에 돈이 들어가 있고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아꼈던 돈도 이제 투자를 한다는 데 써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주식을 다시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 1분기 동안에요. 1분기 동안 주가가 꽤 오르지 않았습니까? 5.8% 올라갔는데요. 과거의 경우를 보면 5에서 10% 동안 올라갔던 해에 보면
남은 한 해 동안요. 딱 1950년 이후면 딱 두 차례만 제외하고 즉 2011년과 1950년을 제외하고는 주가가 남은 9개월 동안 올랐고요. 평균 12.4% 올라갔다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면 너무 주식 투자에 겁을 먹지 마시고 지금은 주시장을 계속 유지하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겁먹지 말고 투자를 이어가자라는 조언을 마지막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